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대표로 과연 내년 6월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한홍 삼선 의원, 정무위원장, 윤핵관의 핵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느냐라는 발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2주간에 예정된 오찬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중진들을 포함을 해서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하나님의 계획서부터 우리가 황교안이다에 이르기까지 치달은 어떤 궤도 이탈, 레드 라인을 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단순히 친한계뿐만 아니라 많은 중립지대 아니면 이제 친윤계 의원들 사이조차에서도 아마 이 장동혁으로는 선거 불가론 이런 것들이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해서 또 연말연시가 있으니까 대충 상황을 봉합을 하고 장동혁 대표는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첩첩산중입니다. 두 번째 위기와 혼란은 아마 내년 2월쯤에 올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년 2월쯤에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사건에 관한 선고를 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내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입법부를 마비시킨 거라든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라든가 국민의 헌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전사가 동원이 돼서 폭력이 행사된 점, 이런 것들 아마 내란을 피해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2심에서 내란 유죄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을 때 장동혁이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진영이 한 번 더 요동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내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또 탄핵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장동혁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헛발질을 하느냐, 핫바지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진영은 요동칠 것입니다. 그때는 6월 선거를 2달밖에 남겨놓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없고 계속 민주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되다가 내년 2월, 내년 4월 두 차례의 강펀치를 또 보수 진영이 맞게 된다면 중도층이 완전히 국민의힘을 버릴 것입니다. 그때 가서 손쓰기에는 시간도 어렵고 그 내년 지방선거 폭망, 그렇게까지 이제 완전히 폭망을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깨갱하고 물러나고, 그래서 내년 8월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위시한 친한계 합리적 보수 세력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보수 진영이 받는 상처가 대단히 클 것이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주요 선거를 다 서울시장이라든가 또는 충청도, 강원도, 무엇보다도 구청장들, 이 기초의회 이런 데를 완전히 좌파 정권이 휩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뭔가 대체 합리적인 노선이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 장동혁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장 대표가 물러나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하든 아니면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든 아니면 당 내외에 어떤 이 양측 세력,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세력의 화합과 내지는 어느 정도의 절충을 과도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당 외에서 끌어와서 어느 정도 참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과도기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6월 지방선거를 치러내고 그리고 무조건 8월 달에 전당대회, 비대위 체제니까 전당대회는 이제 예정된 것이지요. 8월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세력들까지 포용을 해서 당권을 잡고 완전히 보수 진영을 합리적 보수 중심 주도 세력으로 재편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장동욱 체제가 그저 엎질러진 진흙탕물에 뒤둥그는 이런 체제로 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이재명 정권의 실수를 제대로 이 중도층의 지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동혁의 논리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대국민 선거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계엄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선거 유세에 가담을 하게 된다면 그는 계엄이 초래한 여러 가지 파행과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장동혁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런 상황이라면 엄청난 혼란이 또 가중이 되겠지요. 비대위 체제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인물이 장동혁 대표가 정치 보복성으로 추진을 했던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를 없던 걸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이미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특별히 한동훈 대표 가정 명의로 되어 있는 글들도 특별히 문제될 만한 심한 내용은 없다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던 내용들, 그것을 이제 와서 그것이 바로 조사 결과 발표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6일 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종의 정치적인 면죄부를 준 것에 윤석열이가 자극받은 것도 한동훈을 쳐낼 수 있는 당원 게시판 사건이 유야 무야 아닌 걸로 됐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잡아들이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하나의 자극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탄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당을 살리고 내란머리 때 당의 위상을 지키고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되도록 만든 그런 공헌을 세운 전직 당대표에게 표창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정치 보복적 단계 조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효과적인 것은 이것을 완전히 취소하게 되면 당이 일종의 화합 내지는 봉합으로 갈 수 있는 걸음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장동혁이 계산하는 대로 한동훈에게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물어서 단계 조사 결과로 뭔가 제재를 당원권 정리라든가 또는 하여튼 뭔가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